안녕하세요, 디자인베이스입니다. 이제 모바일 시안을 들어가 볼게요. 웹사이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PC, 태블릿,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로 작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석으로 할 경우에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좀 많이 둬서 각 디바이스마다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사실 시간이나 비용, 디자인 스타일 등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PC와 모바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까지 강제로 만들기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태블릿은 규격만 알려드릴게요. 넓이 값을 768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PC로 만들어 봤던 거를 모바일로 작업하기 전에 지식을 한 가지 좀 더 배워보자면 모바일 퍼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모바일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스테이트 카운터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2010년도쯤에는 데스크탑 사용률이 거의 96%였고 모바일이 한 4%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 말부터는 50%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3.3%라고 통계를 내고 있네요. 모바일 퍼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컨텐츠의 가독성입니다. 예전처럼 이런 웹사이트가 나오면 바로 이탈을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읽기 쉬운 사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먼저 최적화를 해서 제작을 하고 태블릿, PC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상도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되게 심플한 편이에요. 핀터레스트 그리드로도 좀 유명한 마소니 그리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비엔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전에 작업한 PC를 모바일로 바꿔볼게요. 레이아웃 그리드 시스템 강좌에서는 안드로이드 기준인 360으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작업할 때는 iOS 중에 아이폰 11 프로 기준으로 375로 작업을 해볼게요. PC를 끝낸 상태면 모바일은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애초에 반응형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했다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겠죠. 아트보드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A를 누르면 여기 애플 디바이스라고 나오죠. 여기서 애플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에 375에 812로 해줍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뷰에 쇼 레이아웃을 누르고 레이아웃 세팅스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좌우에 마진을 20씩 줄 거예요. 그러면 40을 빼야겠죠? 토탈은 335이고요. 옵셋은 그냥 0으로 해주고 센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컬럼은 6으로 해도 되고 혹은 4로 해도 되는데 그냥 4로 할게요. 그리고 커터 값은 16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펌을 누르면 이런 그리드 시스템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헤더부터 작업을 해줄게요. 헤더가 현재 이렇게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심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복사를 해줄게요. 복사를 해주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와지면 심볼로 넘어와졌죠. 그럼 얘를 옵션 키 누르고 복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뒤에 모바일의 약자처럼 M으로 적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날려줍니다. 헤더의 높이는 48로 할 수도 있고 50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좀 60 정도가 저한테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60으로 해줄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런 리사이징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Adjust Content처럼 리사이즈가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를 375였죠. 375로 해주면 그만큼 줄어들면서 폭이 줄어들었죠. 높이도 60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로고의 넓이는 40 x 4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20으로 띄우고 여기도 20으로 띄워볼게요. 사이간격은 그대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심볼을 선택하면 여기 심볼에 헤더가 있죠. 얘를 헤더 M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잘 들어갔어요.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배너를 먼저 여기다가 복붙을 해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 편인데 따로따로 작업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까가 고민일 수 있는데요. 우선 헤더 아래로 레이어를 내려보고 그라디언트라고 해당하는 거는 전체 폭에 맞춰주고요. 이 배너 이미지는 이렇게 줄여줄게요. 그리고 마스크 영역에서는 얘를 좀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조절을 해줘야겠죠. 딱 절반으로 하니까 괜찮네요. 여기는 24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했던 거는
이렇게 줄여줄게요. 그리고 이 영역도 PC랑은 좀 다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똑같이 복제를 해줍니다. 헤더 만든 거랑 똑같아요. M이라고 적어주고 이번에는 가로로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위로 올리고 타이드를 누르면, 아니다, 스택을 눌러줄게요. 방향은 좌우로 하고 얘는 맨 왼쪽으로 넘기고 다시 돌아와서 얘도 M으로 바꿔줄게요. 조금 큰 느낌이네요.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여주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작아졌죠? 이 높이는 몇으로 할지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 요소들을 다 집어넣고 나서 조절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인포 개념들이 있었죠. 이번에는 좀 작게 네,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높이는 48 정도로 작업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다시 자정렬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6 정도가 적당하겠죠? 이렇게 줄어든 것도 원래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줄이 너무 좁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줄바꿈 처리를 해줄게요. 나머지 두 개 배경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간격들을 조정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미지는 사실 모바일 전용으로 좀 더 크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PC 모바일을 비율을 너무 다르게 해버리면 운영 업무 할 때 너무 다르게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색감을 깔고요. 이 부분만 좀 그라디언트를 좀 깔아줄게요. 기존에 PC에 있었던 애를 커맨드 D 눌러서 복제를 해주고요. 여기 하단에 딱 맞춰주고 얘를 이렇게 위아래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찍어주고 투명도가 0이고 이 부분 시작점은 이렇게 100%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텍스트 영역은 네, 이렇게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배너 영역을 마무리를 짓고요. 이 부분은 그냥 쭉 늘려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역도 커맨드 V로 좀 넓게 늘려줄게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 불러온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의 섹션마다 위아래 이런 간격, 그러니까 패딩 값을 공통으로 묶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상하의 패딩 값을 몇으로 맞출지를 고민할 때 60으로 이번에 한번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 폰트 사이즈는 지금은 48로 되어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32 정도로 맞춰줄게요. 얘는 뭐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텍스트가 길 수 있으니까 16에서 18 정도 사이로 두고 여기 간격은 8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그라운드도 이 폭에 맞게 줄여주고 여기 이미지도 스케일로 줄여야겠죠? 이미지도 이렇게 줄어서 네, 되네요. 이렇게 모바일 섹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 규칙을 가지고 나머지도 쭉 만들어 주면 돼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모바일에서는 좀 작게 수정하고 싶으면 얘를 들어가서 이 부분도 똑같이 복사하고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사이즈를 좀 작게 줄여볼게요. 어느 정도 작게 할지는 좀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도 너무 길면 좀 그러니까 14로 줄여주고, 이렇게 하고 fit을 누르면 이렇게 딱 들어가지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다 잡고 기존에 있던 on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잡고 간격을 쭉 줄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뒷부분은 이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했던 폰트 사이즈 기억하시죠? 32랑 여기는 18, 아니네요, 16이었네요 16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32로 해주고 사이 간격을 8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 배경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맞춰줄게요. 475가 100%죠. 그리고 여기 하단은 크게 조절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간격은 30, 여기도 30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60으로 맞춰줄게요. 이 디바이더가 있었네요. 이 라인을 좀 추가를 해줄게요. 335라고 조절하고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디자인했을 때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반응형으로 줄어들 때, 모바일일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레이아웃을 안 깨고 조절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고민일 텐데, 이 부분도 모바일에 맞게 좀 줄여줄게요. 근데 줄이려면 이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할 때는 그냥 그리드를 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거터가 없는 개념으로 레이아웃을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일 때가 사이즈가 몇인지 계산을 해줍니다. 335였죠. 그리고 작았을 때는 나누기 2를 하면 367.5인데 그냥 368이라고 작업을 해줄게요. 그러면 기존에 작업한 심볼을 들어가 보면 이걸 사용했었는데, 이거 사이즈를 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복제를 하고 여기도 똑같이 이런 나머지들이 리사이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이 이미지를 끼고 나서 이 마우스 오버 시에 이것도 제가 또 조절을 했었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사실 호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 값으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계산했던 게 있죠. 여기서 큰 거보다는 작은 걸 기준으로 작업을 할게요. 367.5인데 368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너무 확 줄어들 것 같아서 168 이렇게 확 줄어드네요. 이 상태로 fit을 한번 눌러주고요. 여기에 사용된 심볼은 그냥 깨주겠습니다. 깨주고 나서 여기도 조절을 한번 해줄게요. 사이즈를 줄여보고 이렇게 확실히 좀 작아졌죠. PC에서 모바일로 이렇게 줄였으면 이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얘는 지워주고요. 나머지 이렇게 쭉 잡고 이번에는 한 번에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러면 확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좀 크게 들어가지고 두세 번째는 그 아래로 작게 들어가지고, 이거는 가로로 긴 거 하나, 이 영역은 작은 걸 먼저 두 개를 두고 긴 걸 아래로 빼주겠습니다. (355였죠) 335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늘려주고, 얘는 길게, 얘도 길게
네, 이렇게 빼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엉성해지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만 조정을 해줄게요. 리사이징으로 최대 폭을 잡아주고요. 얘도 좌측 위라고 해주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겠죠. 여기도 이제 나머지도 카테고리 텍스트랑 타이틀을 좀 넣으면 될 것 같네요. 이 부분과는 다르게 런모어라는 텍스트도 조금 너무 이미지가 작으니까 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단에서 위로 그라디언트를 제가 넣었었으니까 위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서 하단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버티컬을 아래서 위로 이렇게 조절을 해줄게요. 그래야 텍스트가 길었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탭 같은 경우도 다시 보니까 좀 큰 것 같아서 모바일 전용 탭을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사이즈는 16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는 모바일로 줄이고 여기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M으로 바꾸고 클릭. 나머지를 잡고 간격은 16으로 좁혀볼게요. 16 너무 좁을 수도 있어서 20으로 늘리겠습니다. 여기서 Show More 버튼도 이렇게 가져와 줄게요. 이 섹션의 상하단 패딩이 60이었잖아요. 여기도 60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 저널 섹션도 끝났죠. 이걸 좀 더 늘려주고 이번에는 럭셔리 클래스 부분을 이렇게 불러와 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중앙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겠죠? 여기도 32였네요. 네, 32. 그리고 여기는 16. 이 사이는 8 띄우고 여기는 60이었죠? 그리고 배경이 될 부분은 이렇게 줄여주고 이 영역은 이렇게 좌우 스와이프가 되는 것처럼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조금씩만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스케일로 좀만 줄여볼게요. 80 정도로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커 보이니까 좀만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패딩을 60으로 해줄게요. 이 마스크 넓이도 맞춰주고 여기 폰트 사이즈는 스케일로 줄였기 때문에 좀 엉성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고 32로 조정을 해줄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버게님이었기 때문에 런모어는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캐롤셀로 이런 느낌으로 넘길 수가 있겠죠. 여기는 16으로 조정을 해주고 네, 이렇게 럭셔리 클래스도 끝냈고 이제 푸터 부분을 넣어볼게요. 푸터도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푸터도 이제 공통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M이라고 적고요. 헤더는 아래로 내려줄게요. 이것과 폭을 똑같이 동일하게 가야겠죠. 그럼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냥 여기가 지금은 4단인데 한 단으로 쭉 길게 빼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폭을 줄이기 전에 여기서는 배치를 먼저 해볼게요. 처음엔 이 간격을 엄청 상세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략적으로만 위치를 맞춰주고
이렇게 맞추고 나서 나머지는 잡고 좌정렬을 해주고요. 간격은 40 정도를 띄워줄게요. 여기도 37을 빼면 20을 더 빼야겠네요. 20을 더 빼고 전체를 잡고 Fit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이 부분도 레이아웃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그리드 정리도 좀 해주고. 네, 됐네요. 푸터도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푸터를 푸터 M으로 바꿔주면 바로 순식간에 끝났죠. 그럼 이렇게 모바일 시안을 끝내봤습니다. 이렇게 쭉 보다가 이 부분은 제가 폰트 사이즈를 좀 작게 한 것 같아서 살짝만 키워줄게요. 여기는 16 정도로 하는 게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영문이라서 살짝 좀 작아도 잘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조절을 해줄게요. 여기 섹션 간격 다 알맞고 여기도 괜찮고. 전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텍스트가 좀 길게 들어가거나 이러면 좀 답답해질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이미지 위로, 컨텐츠 이미지 위로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지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카드 디자인은 보통 이렇게 안 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렇게 된 케이스를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2단으로 갈 경우에는 이미지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의 폭이 좁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안 담긴다라는 단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PC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도 모바일로 갔을 때는 스타일을 조금 더 달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PC에서 저런 스타일을 통일하거나, 이 부분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애초에 이 UI에 맞게 디자이너 입장에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컨텐츠잖아요. 이런 UI를 신경 써서 컨텐츠 이미지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를 그냥 UI에 맞게 불러오는 케이스다 보니까 최대한 텍스트랑 안 겹치게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인스타 사이즈도 괜찮지만 이 부분은 간격을 좀 넓혀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컨텐츠 노출 정도를 좀 줄여 볼게요. 3, 4, 5, 6 5개까지만 노출되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네요. 네, 이렇게 홈 모바일을 끝내봤습니다.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고 쉽게 끝낸 부분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아예 스타일이 달라야 되는 부분은 심볼을 모바일용으로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된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존에 넣느라고 노가다를 했었잖아요.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살려서 심볼 스타일만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변경만 해주고 간격 조정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섹션마다 패딩을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적용을 시켜줬죠. 이렇게 생긴 UI는 이렇게 아래로 쭉 풀어도 되고 이렇게 캐rosel이 될 것처럼 표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PC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막상 그 2단짜리를 넣어보니까 텍스트 글줄 영역이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이미지 위로 텍스트를 얹히는 경우는 모바일 퍼스트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계획했던 시안과는 좀 다르게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디자이너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컨텐츠가 몇 개가 처음에 노출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BMW 모델 리스트 페이지에서 이 PC를 모바일로 바꾸는 작업할 건데 여기서는 딱히 뭐 작업할 게 없어 보이죠? 이런 부분들만 모바일 사이즈로 바꿔서 이렇게 심볼을 업데이트 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